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일요일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야, 벌써 일요일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영향력을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일주일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오늘 휴일 잘 쉬고 나시면요, 내일부터 어떤 날이 기다려지죠? 맞습니다.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하는 날짜가 하루 눈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게 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또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 대한 기대감을 간뜩 머금은 첫 소식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하면은 지금 떠오르는 것이 2집 앨범 그리고 마이리틀 히어로 예능 방송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올해 남아있는 2023년 절반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보다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행복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유튜브에서만 봐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여기저기에서 번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서른도 선생님의 이 보랏빛 엽서와 관련된 임영웅님의 이 비하인드 이야기 전달해드렸는데 20시간 전, 바로 어제죠? 어제 이렇게 임영웅님 버전의 보랏빛 엽서, 그러니까 똑같은 보랏빛 엽서라 하더라도 임영웅님이 불렀던 노래 버전으로 버스킹을 한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이제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과거 한강 또는 해운대와 같은 많은 야외에서 보여줬던 임영웅님의 이 버스킹 영향력이 이제는 일반인들 그리고 이제 막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임영웅님의 이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불렀던 JTBC의 팬텀싱어,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져 있죠. 혹시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막강한 영향력들이 정말 다방면으로 쭉쭉쭉 번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을 제가 하나 제보를 받게 됐어요. 자, 월간조선이라는 잡지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발행하는 시사월간지죠. 그래서 이렇게 월간조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잡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곧 발간될 6월호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월간조선 6월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극찬 세례와 특집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 독특하죠. 물론 최근 임영웅님의 주제로서 책이 발간되기도 했고 또 TV조선이라던가 여러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월간조선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특별 취재는 아니고요. 특별 내용을 담았다. 특별 편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특별편에 담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대략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쭉 보면은 실제 이번 6월호에 발간되는 월간조선의 내용이거든요. 팬카페 회원 20만 명을 자랑하는 국민가수 임영웅 팬덤의 현장을 찾아서 영웅이 노래를 듣고 삶의 기쁨을 찾았다. 웅지순례, 임영웅 성지순례부터 경기도 포천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임영웅 팬덤의 3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합니다. 스타와 팬의 유대감, 장년 문화의 힘, 그리고 확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월간조선 직접 구매해서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웅지순례, 포천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전국에 펼쳐져 있는 임영웅님의 맛집이라던가 임영웅님과 인연이 나왔던 다양한 장소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팬덤의 특징을 3가지로 나눴는데 스타와 팬의 유대감이 굉장히 깊다. 워낙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과의 소통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건 인스타를 통해서건 팬카페를 통해서건,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년 문화의 힘, 바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우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이 시니어 세대 나이대에 갖춰져 있는 강력한 문화 파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팬덤 분들이 그냥 임영웅님을 좋아요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스밍 활동, 투표
투표 활동,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응원 활동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이 모든 문화 흐름의 자체가 이제는 시니어 세대만이 아니라 확장성, 다른 연령층까지 늘어나가고 있다. 왜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냐면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문단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이돌을 즐기던 30, 40대 여성층이 이제는 임영웅의 팬덤을 주도한다. 이제는 40대, 50대, 60대, 70대의 시니어 세대분들만이 아니라 30, 40대의 젊은 층까지 이미 임영웅 팬덤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제는 20대, 10대로까지 확장성의 저변이 넓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큰 키의 미남, 그리고 트로트라는 한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바른 생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와요. 임영웅 노래의 비밀을 책으로 펴낸 최근 책 발간한 당사자죠. 임영웅의 노래는 무채색 세계에 빛깔을 입히는 탈출구다. 임영웅님의 노래는 그야말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표현을 해내는 굉장한 창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월간조선 6월호가요. 현재 이렇게 다양한 서점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금액은 13,300원 정도인데 뭐 이걸 제가 무조건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좀 독특한 내용을 제보받은 걸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월간조선 6월호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싱어송라이터 백순진 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노래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4월과 5월이라는 이 포크송의 명곡을 만들어낸 이 그룹 활동을 하셨던 백순진 님이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한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임영웅이란 가수 자체가 이미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그 이후에 실버 세대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이제는 정말 전 세대를 제대로 아우르고 제대로 관통하는 초대박 새 앨범, 새 노래, 신곡, 2집 앨범이 발매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가 엄청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백순진 님이 워낙 포크송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K-팝의 이런 밑거름들이라고까지 지금 평가를 받는 대단한 포크송의 대부입니다. 싱어송라이터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노래도 부르고 곡도 만들죠. 그만큼 음악적인 소양도 뛰어난 분들을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데 임영웅님 역시 런던보이를 자작곡으로 발매하면서 이 싱어송라이터의 반열에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싱어송라이터로서 과거 K-팝의 이 밑거름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받는 이 백순진 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제 곧 발매될 신곡 2집 앨범에 대해서 이런 극찬 평가를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초대박 히트곡, 그것도 그냥 초대박 히트곡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 연령대를 가르지 않는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엄청난 노래와 앨범이 발매될 것 같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기대가 너무나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내용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 리틀 히어로와 연관지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전달드릴 내용이 있어요. 자, 부진의 늪 CJ ENM 주력 사업으로 구긴 자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CJ ENM이 어디까지 힘든지, 그리고 이 힘든 CJ ENM을 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구제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요번엔 좀 더 새로운 내용일 것 같아요. 자, 부진의 늪 CJ EN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자부하는 CJ ENM이 실적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1분기에도 수백억 원, 500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2분기 역시 먹구름이 끼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몇몇 분들이 아이고 CJENM이 그렇게 대기업인데 망하겠어요? 물론 대기업이 절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기라는 건 확실하죠. 적어도 사업 분야가 축소될 수 있고요. 투자되던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CJENM은 실제로 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1분기 영업 손실액만 503억 원입니다. 그리고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구창근 CJENM 대표. 이게 얼마나 큰 빅뉴스냐면 SBS에서도 뉴스 방송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거나 뭐 별일 아닌데 오반에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구창근의 CJENM 대표, 엔터테인먼트의 공룡으로 불리우던 CJENM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구창근 대표가 취임한 첫 해인 올해 구조조정까지 벌여봤지만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고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영업손실액이 500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전환했다. 회사가 적자를 낸 것은 이 구창근 CJENM 대표가 오기 직전, 그 직전 CJENM 대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줄어들고 있고요. 심지어는 흥행도 부진했고 티빙 역시 400억 원대의 적자를 낸 게 결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680억 가까이 지금 까먹었다. 적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CJENM의 주력 대표 사업이 K-팝 문화 컨텐츠, 뭐 콘서트라던가 또는 가수를 발굴해내는 그런 각종 프로젝트들, 영화 산업, 음악 산업, 이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티빙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CJENM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져서 구조조정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회사가 휘청휘청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선 제가 말씀드렸던 이 CJ블 라이버시티 지금 점점 일시 중단된 게 아니라 부담은 커지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완공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업의 규모치고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JENM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 자회사인 다이아TV도 매각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한 위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CJENM이 과연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회생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했었던 CJENM의 LA 콘서트, 그 앞전에 전국 투어 콘서트, 그리고 나아가서는 I'm Hero The Final이라는 엄청난 영화 수익들. 자, 이것이 없었다면 CJENM의 1분기 적자는요, 저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욱 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콘서트 수입과 영화 수입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합산을 해도 수백억 단위에 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부터 강조드렸던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여기 월간조선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앨범과 새로운 노래들로 콘서트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콘서트 누가 진행을 하겠습니까? CJENM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CJENM이 다시 임영웅님의 콘서트 수익, 즉 3분기, 4분기 수익은 다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CJ에서 이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발표들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해도 안 되고 최악의 추락 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하지만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덕분에 특히 정확하게는 2집 앨범이 발매가 되면서 다시 회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CJENM을 구제한다라는 저의 주장이 허무맹랑하지 않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충분히 가늠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CJENM만이 아니라 어디도 지금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인 마이 리틀 히어로를 방영할 KBS 역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 방송 3사 중에서 시청률 순위가 절대 안정권이 아니죠. 1위는 다 SBS에게 내준 상태입니다. 종편 방송사와 비교하면은 그 순위는 더욱더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KBS에서 마이 리틀 히어로로 다음 주부터 다시 반등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KBS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지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KBS도 CJENM도 공영방송사도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신곡들이 전 세대를 아우를 것이다 라는 싱어송라이터 분의 이야기처럼 임영웅님의 신곡이 발매되면서 CJENM도 그리고 그 직전에 KBS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서도 그 영향력은 다시 한번 번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 방영을 할 텐데 당연히 KBS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과 정면 대결을 할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방송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KBS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요런 기사로도 설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연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순서를 쭉 나열해 보면 보이세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가 27일로 첫 방송된다라는 기사가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와, 그만큼 지금 대중들과 영웅시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그냥 방송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지금 토요일 저녁 방송으로 왔다라는 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바로 전 방송사와 직접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보통 많은 지상파 방송사들은요. 드라마를 배치시켜 놓곤 합니다. 그만큼 그 시간대에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토요일 저녁 시간대로 지금 편성이 되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느냐?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전 방송사와 직접 경쟁을 하게 됐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청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건 우린 아티스트 임영웅을 응원한다. 이건 맞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예능방송 흐지부지 시청률 나오면 될까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본방사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널리 퍼뜨려서 초유의 시청률을 달성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토요일날 방송 시간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방송이 5월 27일부터 시작해서 토토토 그 다음에 11 6월 25일날 마무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토요일날 보통 어떤 방송들이 21시부터 시작이 되느냐? KBS는 저녁 9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살림하는 남자들, 뭐 MBC, SBS 등등등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면 우선 MBC에서는 조선 변호사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2023년 3월 31일부터 방영을 해서 지금 스토리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며 절정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9시 50분부터 방영이 돼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와 어느 정도 딱 겹치는 시간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시청률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최고 시청률이 2.3%를 기록했던 조선 변호사 드라마입니다. MBC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번엔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입니다. SBS의 장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23년 4월 28일
얘는 방영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굉장합니다. 12%나 나오고 있어요. 이 방송 역시 9시 50분에 딱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MBC와 SBS 그리고 기존의 KBS의 경우에도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3사 방송사에서 저녁 9시 50분에 정확하게 각자의 드라마를 내세워서 경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아니라 이 예능 방송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일하게 KBS 2채널에서만 예능 방송을 방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5.2%의 시청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KBS, 그리고 나아가서는 SBS, MBC, 이 3개 방송사에서 MBC의 조선 변호사가 가장 낮은 시청률인 2.3%를 보여주고요. 2위가 어디죠? 바로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예능 방송, KBS의 예능 방송이 5.2%고요. 그리고 1위가 어딥니까? SBS의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가 12%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시청률은 들쑥날쑥하지만 최고 시청률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2등을 하고 있던 이 KBS 측에서 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를 잠시 멈춰두고 임영웅님의 KBS 단독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방송을 방영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MBC는 잡고 있지만 1등을 하고 있는 SBS 내가 너희들 한번 잡아보겠다. 요런 굉장히 전략적인 심리로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을 이 5.2%가 나오는 예능 방송을 빼고 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토요일이 굉장한 지금 경쟁률이 폭발하는 시간대다. 여기 엄청나게 지금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EBS까지 따지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언제 또 방영을 합니까? 일요일 날도 임영웅님이 방영을 하죠. 토토토 방영하고 11 이렇게 방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요일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느냐. 자, 기존에는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또 이 KBS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건 2.4%를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채널을 보면 물 건너온 아빠들, 미운 오리 새끼. 자, 이제 일요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엄청난 간판 예능 방송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MBC 같은 경우 물 건너온 아빠들 2%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BS의 장수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오리 새끼는 11.5%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 시청률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10%대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15%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KBS 측에서 마찬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 건너온 아빠들 MBC는 2%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KBS의 자신들의 방송 예능은 2.4%. 역시나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MBC의 조선 변호사를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이 시청률을 앞선 것처럼 이번에는 같은 MBC의 물 건너온 아빠들 예능 방송을 자신들의 걸어서 환장 속으로 예능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SBS의 낭만 닥터 12%의 시청률과 똑같은 SBS의 미운 오리 새끼 시청률이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방송 3사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저녁을 꽉 잡고 있었던 건 어디죠? 맞습니다. 바로 SBS예요. MBC는 만년 꼴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KBS는 만년 2등을 벗어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이 SBS가 지금 예능 방송이면 예능 방송, 드라마면 드라마 모든 분야에서 지금 3사 중에 단연코 1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이 지금 이 SBS에는 엄청난 필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이 과연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등등의 이야기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쟁쟁한 방송 프로그램, 특히나 SBS의 12%, 미운 오리 새끼 11.5%. 예측입니다.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추석 특집으로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때 시청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임영웅님의 시청률은 바로 16.1%라는 초유의 기록을 당시에 달성을 했습니다. 만약 임영웅님이 2021년도 똑같은 KBS 방송사의 단독쇼와 같은 시청률인 16%를 기록하는 순간 토요일, 일요일을 꽉 잡고 있었던 방송 3사의 1등인 SBS의 드라마와 예능 방송 모두를 앞지르면서 가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KBS가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요일보다 토요일 날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시청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틀, 일요일 방송은 조정이 되지 못한 것 같고요. 아마 앞에 1, 2, 3편까지는 조정을 어떻게든 이뤄내서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 1, 2, 3편까지는 토요일 날 방영으로 KBS가 급선회했다. 급변경을 했다. 그 이유가 저런 방송 3사의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KBS 단독쇼 때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나은아님을 제외하고는 16.1%라는 기록을 방송 3사에서 아직까지도 기록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울려 퍼졌던 똑같은 방송사 KBS에서 방영했던 신사와 아가씨 38.2%를 기록했던 신사와 아가씨를 제외하고는요. 임영웅님의 저 KBS 단독쇼 그것도 단편으로 끝난 방송 프로그램을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KBS의 이 속내를 조금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트 히어로에 사활을 걸었고 엄청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와 아가씨 때의 38.2%의 기록과 단독쇼 때의 16.1%, 야, 요 중간 기록만 나와도 우리는 초대박이다. 요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돼도 11.5% 그리고 12%를 기록한 SBS의 드라마와 예능 방송을 아주 많이 앞지르게 된다는 얘기죠. 아마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를 KBS 측에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저 단독 예능 방송 SBS라고 그리고 지금 만년 꼴찌를 하고 있는 MBC라고 해서 이거 노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러브콜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영웅씨 이번엔 우리 방송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함께 해줬던 KBS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KBS 측에서 얼마나 지금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지금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기사가 나오자마자 벌써 연예기사부에서 최상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KBS에서는 방영 전부터 들썩들썩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대축제 상황이 조만간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인 My Little Hero. 기대치가 어떻겠습니까? 들썩들썩이고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말이죠. 자, 연달아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